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현재까지 약 3년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역시나 저도 이제 조합 데이터표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단 두 조합만으로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을 이렇게 기록을 해드렸고, 화살표 따라서 정중앙 확인해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또 증거 내용들 명확해야겠죠. 숲TV 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방송국 게시판 최상단 게시글 이 개인 통산 기록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회수도 보니까 열심히 올라가고 있네요. 다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링크 하나하나 따서 올려놨는데, 이게 실제 적중 게시글입니다.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가시고 날짜 확인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당시 달렸던 실제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제 댓글창에 제가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카카오톡 쓰시는 분들도 여기를 넘어오셔서 또 말씀 주시면 바로 다시 재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 단위 그리고 월 단위 끊어서 이렇게 해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생방송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쪽지함으로 일수에 맞춰서 또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은 제가 숲TV 또 주 패키지 단위로 조금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분석 들어보시고 이게 좀 마음에 든다, 분석 좀 잘한다 싶으시면은 좀 조금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뭐 주 패키지가 엄청 장기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받아보셨으면 좀 좋겠고요. 현재 지금 뭐 교류전 제가 계속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주간 교류전에서 역시나 적중 또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소프트뱅크 마인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순위였죠. 심지어 제 생방송에서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1순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생방송에서 이 역배 하나 누가 잡아달라 해서 신세계 전반 역배승 잡아드렸고 2.6배 들어왔죠. 또 이제 무승부 하나 잡아달라 해서 두산 전반무 잡아드렸고 아마 5배 될 겁니다. 요것도 또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방송 오시면 뭐라도 챙겨가십니다.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또 메이저리그 역배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4배 또 적중해 주게 되면서 오늘 또 한번 연승까지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6월에 우리가 1일, 2일을 쉬어갔기 때문에 3일부터 출발한 만큼 조금은 늦었죠. 조금 슬로우 스타팅한 만큼 또 한번 제대로 야무지게 연승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애미와 콜로라도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마이애미와 콜로라도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오늘 칼 콴트릴 선수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5패와 방어율 5.8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오늘 카일 프리랜드입니다. 0승 8패, 방어율 5.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자, 경기는 한 줄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가 스윕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콜로라도가 일단은 이번 마이애미와의 시리즈에서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잡아내게 되면서 오늘 이제 마이애미를 잡아낸다라고 한다면은 스윕입니다. 이번 시즌 첫 스윕을 여기서 이제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메이저리그가 생각보다 수입이 잘 나옵니다. 일본 야구가 수입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 국내 야구, 미국 야구 이제 순서니까 뭐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수입이 막 엄청 막 보기 막 드물고 막 그러진 않아요. 생각보다 잘 나오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수입하는 팀이 콜로라도라고 한다면 좀 이제 뭐 본인들 홈구장도 아니고 원정구장이라고 한다면 좀 이제 무리가 있지 않나, 무리데스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또 오늘 선발 투수가 프리랜드 아니겠습니까? 프리랜드의 문제점은 역시나 이 피장타에 대한 문제점, 뭐 경기 했다 하면 뭐 피장타를 5할 때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안타 2개 중에 하나는 2루타 내지 3루타 홈런이 된다라는 것이고, WRHIP도 거의 1.7점대에 육박하는 수준에다가 원정 경기에서 POPS 또한 역시 또 올라간다라는 거. 뭐 전반적으로 사실 콜로라도 투수들이
홈에서 더 불안한 건 맞습니다만 이 프리랜드는 원정이 조금 더 불안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 칼 퀀트리 잘 던지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피홈런 리스크가 조금 있고요. 피장 타율이 거의 뭐 5할 때 가까이 또 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WHIP도 거의 1.5점대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게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생각보다 마이애미 타선이 좌투수한테 좀 약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좌상바가 몇 팀 있기는 한데 이번 시즌 들어가지고 좀 유독 좌상바 팀을 고르라고 한다면 마이애미요. 마이애미가 좌투수 상대로 좀 차이가 우투수랑 좀 극명하게 나긴 합니다. 다만 뭐 그런 것들을 다 좀 제외하고서라도 홈 경기에서 이제 콜로라도한테 수입을 당한다라는 것은, 저는 어쨌든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분석을 하는 사람이고 이번 메이저리그 시즌도 개막부터 지금까지 모두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콜로라도가 원정 경기에서 프리랜드 내놓고 수입을 한다라는 건 저는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을 많이 받은 이유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라기 때문인데 충분히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한번 건드려보고 싶었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이애미 승리에다가 마이애미 마힌 승리 보도록 하겠고, 뭐 언더만 오버가 나지 않을까요? 양쪽 뭐 칼 칸트릴도 좀 이제 불안한 투수니까 오버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승리와 마헨승 그리고 오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신시내티와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경기는 끝난 건가? 야, 근데 오늘 진짜 이 국내하고 롯데 경기는 아마 오늘 롯데 쪽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또 몰리셨을 텐데, 그죠? 국내 경기는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해요. 자, 어쨌든 신시내티랑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시내티 선발 투수가 우리가 이제 직전 경기 주력으로 썼던 이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 앤드류 에버트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직전 경기는 앤드류 에버트가 원정 경기였죠. 그리고 역배를 받았고 제가 그 역배를 좀 잘 써먹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사실 그때도 제가 프랩 해드릴 때 앤드류 에버트가 지금 역배를 받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현 시점에서 앤드류 에버트보다 구위와 제구 밸런스가 좋은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손에 꼽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앤드류 에버트를 저는 굉장히 높게 좀 평가하는 그런 편이고요. 이번 시즌 표면적인 지표도 훌륭합니다. 5승 0패 방어율 1.5점대를 기록을 또 해주고 있는 만큼 또 좌투수기 때문에 미러키가 또 좌투 상대로도 약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상성 자체도 매우 훌륭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무려 1점대로 더 떨어집니다. 이게 신시내티 그 홈 구장이 극단적인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원래 신시내티 그 투수들이 홈 경기에서 더 불안해야 정상이긴 한데 얘는 홈 경기를 너무 잘 던지죠. 데뷔했던 23년도 때부터도 얘는 홈 경기 극강 투수였습니다. 뭐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앤드류 에버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키 선발 투수건을 홀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이번 시즌 1승 0패 방어율 1.69점대긴 합니다만 세부적인 지표를 들여다봤을 때는 1점 투수라고 하기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홈 경기와 원정 경기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6점대입니다. 좀 많이 높은 수준에 좀 위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피홈런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피장 타율부터 피홈런 리스크 이런 게 조금 불안하게 또 나타나는 편이다. WHIP도 1.6점대. 그러니까 홀 같은 경우에도 신시내티 상대로 지난 시즌에 잘 던졌죠. 만날 때마다 잘 던지고 하긴 했습니다만 늘 문제가 됐던 게 원정 경기. 원정 경기에 좀 장타가 많이 높아진다. 피오 패스도 거의 9할대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제가 보고 있는 그 사이트에서는 오늘 미러키 선발 투수가 2명입니다. 그러니까 홀이 롱 릴리프 형태로 한 3이닝에서 4이닝을 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등판할 선수가 퀸 프리스터라고 얘기를 일단은 하는데, 사실 퀸 프리스터 같은 경우에도 늘 문제가 되는 게 원정 경기 장타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 고려해 봤을 때는 이게 신시내티가 질 수가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다만 신시내티 타선이 너무 답답하죠. 우리가 첫 번째 경기 때도 그랬고 어제 경기 때는 신시내티 승에다가 언더까지 잘 갖고 왔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신시 승에다가 언더를 보기는 할게요. 앤드류 에버트가 홈 경기 선발 등판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홀이나 뭐 이제 프리스터도 최근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뭐
어쨌든 선발에서 마운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신시내티가 타선에서 너무 고전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신시내티가 승리를 갖고 올 만한 그런 게임이다. 신시내티 승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가끔 어제도 제가 신시내티 형들한테 마헨승을 생방송에서 고배당에다가 잡아드렸는데 마헨승까지 접근하기엔 오늘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경기는 맞다. 마헨승은 건드리지 마세요. 요 경기는. 자, 다음은 피츠버그랑 휴스턴 언더 찍을게요. 뭐 딱히 뭐 분석 크게 하지 않고 피츠버그나 휴스턴이나 전 진짜 얘들은 타격 이번 시즌 둘 다 타격이 정말 바닥을 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제도 다들 보셨을 겁니다. 피츠버그 영봉패 또 당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츠버그, 휴스턴 뒤에 또 설명해드릴 어디 있냐? 샌프랑 샌디에이고 요런 팀들은 그냥 얘들끼리 매치업이 되면은 언더 찍고 보십시오. 네, 오늘도 그냥 언더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8.5점 받았더라고. 7.5도 아니고. 자, 다음은 워싱턴이랑 시카고 컵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고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맥켄지고 이번 시즌 훌륭합니다. 2승 5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카고 컵 선발 투수가 오늘 보이드입니다. 5승 2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이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디트로이트산 투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운드 값 자체는 일단 좀 잘 들어가는 그런 편이긴 합니다. 매튜 보이드 같은 경우에도 나름 그래도 세부 지표가 나름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요 선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 게 득점권에서 피안타율이 거의 뭐 4할대 가까이가 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위험합니다. 뭐 어떤 이제 한정적인 지표들을 이게 놓고 보더라도 득점권 피안타율 4할대가 넘어간다라고, 제가 오늘 일본 야구도 요거 잡아드렸죠 하나. 이런 수치는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워싱턴 선발 투수 맥켄지 고어는 뭐 어쨌든 워싱턴에서 내보낼 수 있는 최고의 투수입니다. 1선발 투수고 거의 뭐 필승 카드라고 봐야겠죠. 워싱턴이 일단 1차전을 그 컵스한테 잡히면서 오늘 경기 지면은 이제 루징 시리즈로 들어가는데,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이길 것 같은데 뭐 둘 중에 하나 이긴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맥켄지 고어를 내놓은 오늘 경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맥켄지 고어가 이번 시즌 초반 보여줬던 그 세부적인 안정적인 지표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조금씩은 좀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거. 원래 맥켄지 고어가 홈 경기 OPS가 4할대였는데 좀 오늘 보니까 5할대까지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뭐 피장 타율도 3할대 초중반에서 지금 보면 이제 중후반대까지 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이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맥켄지 고어 잘 던져주지 않을까. 고어도 여러분들 샌디에이고 출신이라서 또 제가 또 잘 알기도 합니다. 요거는 워싱턴이 오히려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랜승 정도만 컨택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뭐 말 안 듣고 그냥 난 역배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배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언더반 언더 보도록 할게요. 고어가 잘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뉴욕 양키스와 그리고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키스가 1차전을 갖고 왔습니다. 5대 이기면 위닝 시리즈고요. 양키스 선발 투수가 오늘 클락 슈미트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오늘 오티즈입니다. 2승 6패 방어율은 4.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두 선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장타가 너무 높습니다. 근데 그게 다들 홈 경기는 안정감이 있고 원정 경기에서 약한 두 투수들인데, 제가 클락 슈미트는 23년도 때부터도 계속 꾸준하게 미는 구간이 딱 하나가 있죠. 원정 경기 클락 슈미트 선발 등판하면은 오바 찍거나 그 팀 반대 보거나 이렇게 보는데, 뭐 홈 경기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클락 슈미트도 워낙에 볼의 힘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좀 볼들이 많이 밀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클리블랜드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존을 좁혀놓는 어떤 타선 컨셉의 팀들에게는 더 강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좀 괜찮을 것 같고, 클락 슈미트가 또 홈 경기 방어율 3점대, 원정 5점대로 확실히 홈 경기가 낮긴 하다라는 거, 요것도 좀 긍정적이겠고, 또 이제 클락 슈미트가 또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승부를 좀 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쌓여 있을 때 뭐 정말 벌벌거리면서 막 계속 출루시킨다라거나 이런 건 잘 없고요. 웬만하면 이제 주자가 출루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볼을 믿고 좀 이제 냅다 꽂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득점권 피안틀도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편이다. 다만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적인 투구를 하다 보니까 피장 타율과 그리고 피 홈런 리스크는 조금 갖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게 조금은 불안하겠고, 다만 오늘 이제 그 상대 투수 클리블랜드의 오티즈 같은 경우가
피츠버그 산 애들은 대부분 다 이래요. 피츠버그 산 애들은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포신 페스티벌 구종 가치가 매우 좋습니다. 볼도 빠르고 보통 뭐 150대 중후반대가 나오기도 하고 OTG도 그 정도 나오죠. 그만큼 좋기는 한데 이제 문제가 얘들은 항상 원정 경기에서 홈런을 너무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 방어율 2점대에 비해서 원정 경기에서 무려 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 뭐 어쨌든 클리블랜드도 경기를 끌고 가는 건 불펜에다가 타격 포인트일 것 같은데 최근에 클리블랜드도 불펜도 많이 내려가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는 저는 요거는 양키스 쪽 보겠다. 오늘도 저도 에런 저지의 홈런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키스 승에다가 마인승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간달님 감사드리고요. 간달님 아까 제가 그 프리뷰 코멘트 할 때 여기 말씀드렸고 적혀 있지만 6월은 제가 주 패키지 단위로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석 마음에 드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형님. 자, 다음 애틀랜타랑 애리조나 경기. 애틀랜타랑 애리조나 경기인데 사실 이 경기는 제가 별로 안 갖고 오고 싶긴 했거든요. 안 갖고 오고 싶긴 했는데 아마도 오늘 이 경기를 제가 안 가지고 오면은 제가 생방송 끝나고 형들한테 제가 안 가지고 온 경기를 그 질문 받잖아요. 무조건 질문이 나올 것 같은 경기라 가지고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애틀랜타랑 애리조나 경기, 이제 오늘 크리스 셰일이 선발 등판하는 홈팀 애틀랜타인데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애리조나 선발 투수가 오늘 메릴 켈리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5승 2패 방어율 3.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크리스 셰일을 우리가 지난 시즌의 크리스 셰일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구종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얘 지금 홈 경기에서 OPS도 무려 8할대가 넘어가는데 이게 이 수치가 지난 시즌에는 아예 찾아보지도 못했던 수치였거든요. 피장 타율이 4할대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홈 경기에서 더 좋지 못한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크리스 제일이 좀 안 당겨요. 그리고 메릴 켈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그나마 애리조나 홈구장에선 좋은 성과를 내지만 방어율 3점대죠. 원정 경기에서는 5점대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편이기도 하고 양 투수가 모두 피홈런 리스크도 좀 적당히 갖고 있습니다. 뭐 경기당 1개꼴로 홈런을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위험도가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또 그리고 애리조나는 불펜도 불안한 최근에 팀이기도 하겠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애리조나도 보면은 이제 타격값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뭐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는 타격값은 여전히 좀 침체가 되어 있는 편이긴 하지만 불펜이 좀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뭐 애리조나 이제 뭐 프랜승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는 오버. 제가 요거 형들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가끔씩 이런 구간들 드리고 오늘 주간도 이렇게 드렸는데 그 배트맨은 2.5 프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일반승이랑 뭐 프랜승을 같이 묶어서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써먹을 만한 경기라고 봐요. 애틀랜타 일반승도 써먹을 만하고 프랜승도 써먹을 만합니다. 애리조나 프랜승도. 그리고 마지막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이트삭스랑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화이트삭스가 8대1 이었나요? 아무튼 좋은 승리를 한번 또 오랜만에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삭스가 승리하는 공식은 이번 시즌에 진짜 거진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선발 마운드에서 앞서가지고 상대방의 방망이를 꽁꽁 묶어놓고 불펜 싸움에서 이기거나 막판 후반에 게임 터트려서 게임 갖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게임을 잘 갖고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삭스 홈 경기는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발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화이트삭스 선발 투수를 보시면 일단 제러드 슈스터 선수가 오늘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고 뭐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얘도 선발로서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한다라는 건데 이 슈스터가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름을 봐가지고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 보는 투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애틀랜타에서 뛰었던 지난 시즌에 애틀랜타 뛰었던 투수더라고요. 이 슈스터가 여러분들 진짜 개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시즌은 뭐 명확한 지표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방어율 6점대로 좀 불안한 형태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구종 가치도 죄다 마이너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애틀랜타에서 슈스터가 뛸 때 진짜 반대 오바가 개꿀이었거든.
얘가 주로 던지는 주구종이 포신 페스티벌에다가 종종 슬라이더로 이제 결정구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장타율이 너무 커요. 그리고 얘가 그 포신 페스티벌이 우리가 구종 가치를 매길 때 이제 보통은 뭐 4점 넘어가면 잘 던지고 8점 넘어가면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던질 때는 이제 5.5까지 지난 시즌에 나왔는데 또 못 던질 때는 마이너스 7점까지 떨어집니다. 그만큼 얘는 사실 선발로서 제가 볼 때는 딱히 그렇게 요건이 된다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이번 시즌도 지금 WHIP가 무려 1.8, 피장타율도 4할 때가 훌쩍 넘어가고 있고 홈 경기에서 더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화이트삭스가 어쨌든 선발에서 밀리는 경기들을 갖고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저는 진짜 개꿀일 거라고 봐요. 어쨌든 슈스터가 오늘도 터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슈스터 오늘도 터지면은 다음 경기 선발 등판할 때 또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디트 선발 투수가 오늘 깁슨 롱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역시나 디트로이트는 늘 말씀드리지만 선발 마운드의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는 경기들은 대부분 마운드에서 압살시키고 빠따 장타값 가지고 야물딱지게 좀 잘 게임을 갖고 오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고요. 깁슨롱도 원정 경기들도 잘 던지죠. 홈 경기 방어율 3.6점대인데 원정 경기가 무려 1점대입니다. 상당히 좀 좋아지고요. 뭐 전반적인 이제 뭐 세부 지표도 나쁘지가 않고 그렇다고 뭐 이닝을 못 먹는 그런 형태의 유형도 아니고 구위값 모두 훌륭하고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어쨌든 이번 시즌 마이너에서도 뭐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얘도 이제 깁슬론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도 이제 토미존 수술을 받고 이제 다시 이번 시즌 복귀 시즌인데 갖고 있던 이 사이즈가 나빴던 선수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디트로이트 쪽으로 한번 컨택해볼 수 있겠다. 뭐 디트로이트 승에다가 마헨승 그리고 오버까지도 한번 컨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투수가 슈스터다 보니까. 자, 다음은 세인트루이스와 그리고 캔자스시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캔자스 선발 투수가 마이콜라스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4승 2패 방어율 3.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캔자스 선발 투수가 오늘 카메론입니다. 2승 1패 방어율은 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카메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도 불펜 잠깐 가가지고 회복 좀 하고 다시 선발 왔다가 약간 요런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간 선수고, 마이콜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하나만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냥 홈 경기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이콜라스도 원정 경기에서 워낙 약점을 갖고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홈 경기 OPS가 이제 5할 때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선수 이번 시즌 장점이 뭐냐면 장타를 잘 안 맞아요. 피홈런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캔자스 선발 투수 노아 카메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제구 위주의, 제구도 또 좋은 그런 형태의 어떤 선수이기 때문에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다 좋습니다. 특히나 원정 경기 방어율이 아직까지 0점대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 선수가 좋은 거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거 뭐라 그러지, 에로비, 그러니까 잔루 처리율이라 그러는데 이 그 득점권에서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들, 기본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 세인트루이스가 득점권에서 약하다라는 거 고려해 보았을 때 양팀 두 선발 투수들이 맞붙는 타선들과 상성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런 경기 제가 가끔씩 형들한테 아주 햄무, 그러니까 무승부 추천드리는 구간인데, 저는 요거 무 한번 가져갈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인트루이스 승에다가 그리고 무승부 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언더 정도 컨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애틀과 그리고 볼티모어 경기 보도록 독한 하겠습니다. 배틀님 별풍선 250개 적중 기원. 우리 독한 배틀은 고맙습니다. 표 보내드리고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시애틀과 볼티모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애틀 선발 투수가 핸콕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5.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오늘 포비치입니다. 1승 4패 방어율 5.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보통 시애틀 투수가 홈 경기에서 못 던지는 투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간에 세이브 프리베이드를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와타나베도 정말 뒤지게 잘 던졌죠. 여러분들 아마 게임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이브도 보면은 홈 경기에서 포신 페스티벌 좋은 투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잘 던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세이브랑 가장 흡사한 메이저리그 팀이 시애틀이라 말씀드렸고, 시애틀 애들도요 포신 페스티벌 잘 던지는 투수들이 정말 천지기 때문에 보통 홈 경기에서 잘 던지는데, 유독 딱 한 명, 오늘 선발 등판하는 시애틀의 핸콕, 얘만 굉장히 홈 경기에서 많이 불안합니다. 얘가 원정 경기 방어율이 3점대밖에 안 되는데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10점입니다. 오랜만에 보고 있는 10레벨 투수가 올라오는 상황이겠고요. POPS가 1.1, 그러니까 9할을 넘어서 1을 넘어서 1.1. 사실 제가 8할 또는 9할 정도만 돼도 웬만하면 형들한테 배팅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1이라는 이제 그 POPS는 오늘 분석하는 이 30명의 선발 투수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고, 피장 타율도 무려 5할이 넘어가고 있고요. 피홈런 리스크도 너무나도 큰 선수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핸콕이 홈 경기긴 하지만 잘 던질 거라고 바라보긴 좀 어렵습니다.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장타 위주의 타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타선값이 그렇게 좋지 못하긴 하지만, 그리고 오늘 포비치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죠.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 2점대, 홈 경기가 7점대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겠고요. 다만 포비치가 문제는 이제 구종값입니다. 이번 시즌 볼티모어에서 제일 벌레 투수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은 이 선수죠. 포비치죠. 걸러가야 되는 투수입니다. 어쨌든 두 투수가 맞붙었다. 시애틀과 볼티모어,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하는 두 팀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언더를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구간이다. 8.5긴 하지만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볼티모어 역배, 그리고 프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이정우 선수로 인해서 메이저리그 입문하신 분들도 많고, 샌프란시스코는 원래도 이제 그 팬들이 많은 구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경기를 보면서 아마 속이 뒤집어지실 겁니다. 두 경기 연속 답답한 타격으로 인해서 샌디에이고한테 경기를 내어주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샌디에이고는 둘 다 계속해서 이제 생방송에서 형들한테 알려드렸지만, 자꾸 샌디 쪽으로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샌디에이고가 여러분들 오늘도 보면은 불펜 투수 올렸는데, 그러니까 샌디에이고가 올리는 그 불펜을 선발로 보직전에서 올린 애들이 정말 이상한 애들을 거의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LG가 그런 느낌이거든. LG가 보면은 2군에서 육성 잘 된 애들 올리거나, 불펜에서 성적 좋은 애들, 그리고 이제 체력 괜찮은 애들, 요런 애들 선발로 전환시킨단 말이야. 샌디에이고가 여러분들 웬만하면 진짜 막 이상한 투수 선발로 잘 안 씁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던 팀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간 샌디에이고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오늘 샌프 선발 투수가 카일 해리슨이 선발 등판합니다. 1승 1패, 방어율 2.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샌디에이고 선발 투수가 오늘 닉 피베타입니다. 이번 시즌 6승 2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닉 피베타 같은 경우에도 샌디에이고에서 지금 믿고 내보낼 수 있는 투수는 맞습니다만, 세부적인 지표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봤을 때 문제가 하나 있죠. 얘도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시즌 그 평균 자책점이 대부분 홈 경기에서 스탯질하는 경우가 좀 많아. 그리고 원정 경기 방어율이 4점대, OPS가 8할 정도가 됩니다. 이 선수의 문제점은 어쨌든 세부적인 지표들, 피홈런 리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구위값이나 이런 것도 다 나쁘진 않지만, 무너질 때 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러니까 집중타를 좀 맞는 취약도가 원정 경기에서 좀 커진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양쪽 다 지금 빠따가 완전 이제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샌디도 마찬가지고 샌프도 마찬가지고 둘 다 완전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한 이닝에 점수를 얼마나 많이 뽑아낼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거든요. 오늘 선발 등판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아까 카일 해리슨도 이 홈 경기를 정말 못합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1점대, 홈 경기가 무려 8점대입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 오늘 이 경기는 양쪽 다 타선으로 치고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최근에 아마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샌디에고도 그렇고 진짜 경기당 1득점, 2득점, 3득점 이래버리니까 형들이 그냥 샌프 경기는 언더 장줄 타야겠다 이러면서 아마 언더 많이들 가실 거고요. 오늘 아마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일단 샌프 언더를 찍고들 보실 거예요. 다만 이게 양쪽 다 선발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언더가 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8.5라고 한다면 또 모를까,
7.5라고 한다면은 저는 까딱 잘못하면은 비기닝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한인에게 3득점, 4득점, 5득점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샘프 구장 자체도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오바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쨌든 언더 장줄이 너무 길기도 했고 양쪽 다 오랜만에 이제 빠따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경기라고 봐요. 딱 뭔가 이 아구가 딱 맞아떨어지는 경기다. 저는 이 경기 오바 또 배당도 1.82배당으로 좋기 때문에 오바 한번 접근해보셨으면 좋겠고, 샘프 역배나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여러분들 홈 경기에서 수입을 잘 안 당하는 팀입니다. 전통적으로 좀 그런 팀이죠, 샘프도. 최근에 형들 제가 그 오바 좋아 보이는 거 형들한테 강조 드렸잖아요. 그런 경기들 거의 다 갖고 왔죠. 지금 그 어제는 토론토 오바, 그거 제가 어제 그 골배당에도 한번 챙겨 드렸는데 그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요것도 오바 한번 잘 참고하시고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요거. 자, 다음은 애슬레틱스랑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가 오늘 스프링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네소타는 매튜스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곳에서는 애슬레틱스의 선발이 아직 일단 미정이라고 뜨기는 하네요. 미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 요 경기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일단 미네소타가 10득점을 하면서 이미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다 잡았습니다. 자, 어제 그 생방송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미네소타 일반승 배팅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차라리 미네는 마인을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네는 어쨌든 간에 원정 경기에서 이렇게 많은 타격 포인트로 게임을 갖고 오는 팀이기 때문에 미로키랑 비슷하죠. 그래서 마인을 아예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반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매튜스 같은 경우나 또는 스프린스 같은 경우가 안정감 있는 투수는 물론 아니긴 하지만, 뭐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렇게 한번 몰아친 다음에 잠깐 타격이 죽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고,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갖고 있는 이제 타자들의 사이즈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은 애슬레틱스 프랜승으로 2.5라고 한다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그리고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약간 뭔가 막 세이버 매트릭스에 의거한 그런 분석이라기보다도 최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애슬레틱스 프랜승이 요쯤에서 한번 터져줄만 하다. 원정이라면 또 모를까, 홈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나 저득점 사이즈 속에서 프랜승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저스랑 뉴욕 매치 경기. 오늘 이거 덕분에, 그죠? 다저스 덕분에 오늘 또 4배, 오늘 같은 이 역배 밭에서 또 한 박스를 잘 갖고 왔는데, 어제 아마 프리뷰를 들으신 분들, 제가 그 숲TV에서 가끔 말씀드리긴 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예요. 적중률이 좋으면은 이제 숲TV에서 별풍선 후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분석 자체가 좋으면 유튜브에서 그 신규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어제 유튜브에서 신규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 나는 솔직히 다저스 분석 한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남들이 좀 잘 하지 않는 구종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 이 다저스 분석을 듣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상당히 인상 깊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어제 뉴욕 매치 선발 투수가 타일러 맥길이었죠. 타일러 맥길이라는 선수는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이 선수의 로케이션은 매우 간결합니다. 포신 페스티벌 위주로 이제 로케이션을 형성을 하고 결정구로 싱커나 슬라이더, 커브 이런 식으로 섞어 던지면서 갖고 오는데, 이게 1회 초부터 4점을 내어주면서 맥길이 시작을 했잖아요. 이 내어줬던 4점의 모든 그 구종이 포신 페스티벌이었죠. 그러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어제 또 분석을 해드릴 때 다저스라는 팀, 우리나라인 LG라는 팀, 요런 팀을 상대로 포신 페스티벌 위주의 로케이션을 쓰는 투수들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형들한테 강조를 한 번 더 드렸고, 그래서 제가 어제 다저스 승리에다가 오바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주력으로 가져갔던 건데, 일단 초반부터 털어냈습니다. 매기를 1회 초반에 4점을 전부 다 포신 페스티벌을 공략하면서 갖고 왔죠. 결국 이게 이제 구종 분석의 어떤 과학적인 부분이라는 건데, 그러자마자 타일러 맥길이 2회 초부터 어떻게 했냐면 바꿨습니다. 포신 페스티벌을 하나도 안 던졌어요. 카운트로 슬라이더랑 커브로 카운트를 쌓고 싱커를 결정구로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김혜성도 막 커브 이런 거에 방망이 다 나가주고, 오타니도 오늘 초반에 막 브레이킹볼에 방망이 다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또 어떻게 되느냐. 다저스 선발 투수가 오늘 곤솔린 3승 1패 방울 5점대, 뉴욕 매치 선발 투수가 그리핀 캐닝 5승 2패 방울 3점대인데,
그리핀 캐닝도 똑같습니다. 얘도 에인절스 있었을 때 제가 그리핀 캐닝을 제일 좋아했는데 그리핀 캐닝의 강점은 포심 구종이에요. 어느 정도 이 선수도 9위 몰빵 투수고 포심 페이스트볼에 대한 본인의 그 구종 값에 의거해서 로케이션을 꾸리고 게임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포심 페이스트볼을 주구종으로 던지는 선수가 다저스랑 맞붙을 때 다저스 쪽에다가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오늘은 곤솔린이 선발 등판하는 다저스이기 때문에 오바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양을 할게요. 일단 딱 말씀드리면 저는 주력으로 아무것도 안 가져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혹시나 제 분석을 듣고 다저스로 재미 보신 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다저스 승에다가 오바를 한 번 더 어제랑 똑같이 가져가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핀 캐닝 같은 경우에도 주구종이 포신 페스트 볼이고 오늘 맥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 구종이 있었지만 사실 그리핀 캐닝은 대체 구종도 많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공략은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다저스 선발 투수 곤솔린도 거의 배팅볼을 던지는 새끼다라는 거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건 오바만. 그리고 어제 어쨌든 간에 제 분석으로 도움 되신 분들은 다저스 한 번 더 배팅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차피 위닝 시리즈잖아요. 그죠? 오늘 1승 1패들이기 때문에 위닝 시리즈도 가져오지 않을까. 자, 요까지 하고 여러분들 오늘 총 제가 좋아 보이는 12경기를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드리겠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좋아 보이는 딱 4개만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어떻게 본다면은 36개 구간 중에서 4개를 가져갔으니 분석을 듣고 잘 골라보셔도 되고 제 분석이 마음에 든다고 싶으시면은 이제 또 데이터 신청하셔서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또 우리 숲TV 형님들은 추천수 빨리 채워주시고 전체표도 보고 1순위도 하나 또 보시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유튜브 형님들도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또는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